아까 계셨던 세 분 계속 계시고요. 자,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제 5.8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맨 처음엔 5.1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5.8로 규모가 됐죠. 근데 여진은 지금 현재까지 200차례 이상 계속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기상청은 지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경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여진 때문에 금두 가고 뭐 이렇게 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수업을 강행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죠?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좀 들어라, 괜찮다라고 계속 방송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학생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천장이 지금 훼손이 되고요, 벽에 금도가 있고 에어컨 같은 게만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겁이 나서 밖으로 나오면 또 학교에서는 들어가라, 공부를 하라 하는데, 저는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세월호가 좀 떠오른 것 같아요. 어른들 말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학생들을 봤을 때는 그 안에 있다가 사고 당하면 책임을 안 져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안타까운 그 사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좀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진이 나고 저렇게 건물이 흔들릴 정도면 학생들을 대피를 시켜야지, 학생들을 공부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지금 진짜 빨리 대피시켜야 되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학생들 보고 자꾸 들어가라고 했는지. 이제 보면 뭔가 대한민국이 선우가 바뀐 거죠. 선우가 바뀐 거죠. 그리고 뭐를 해라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지시사항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각자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최근에 또 지진 때문에 열차 시간을 안 알려줘서 선로 작업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신 일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뭐죠?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라라는 메시지밖에 안 던지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시설 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 예? 중요한 거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떨어지고, 그리고 벽에 금이 가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도 뭐 원전 사고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른들의 얘기만을 믿었다가는 우리 안전은 답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사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 여기서 아이들을 그 누구도 지금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똑똑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자체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저도 가장 똑똑하다고 중요한 생각했는데.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런 선택은 뭐 공부를 하라는 선택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죠. 이 학교 측의 어떤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안전진단을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 안전진단이 받았으니까 괜찮다라는 걸 사실 학생들한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후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구적인 안전을 확보하게 돼 있고요. 자기 스스로 구하는 안전. 그리고 선진국은 매뉴얼에 따른 어떤 안전 확보가 중요한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세월호나 기타 뭐 대구 지하철 참사나 이런 그 재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일단은 뭐 승객이나 학생,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게 일반적인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국민안전처나 뭐 이걸 관할하는 기상청,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현재 오늘 아침에 오전 내용의 뉴스 나온 걸 보면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내용도 기도 안 찬 게 뭐냐면, 현재 건물도 안전하고 여진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차후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는 내용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에서도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 실제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패턴을 보이지 않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국민안전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얘기할까요? 굉장히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첫 번째 여진이 발생했을 때 9분 후에 문자를 받았어요. 두 번째 5.8 지진이 발생하면 8분 후에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진앙지에 120km, 1차는 120km, 2차는 200km까지 200km 반경에 있는 주민들한테 발송을 했는데, 그나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주 섞인 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긴급 재난 문자도 추첨해서 당첨돼야지 맞나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가 아니고 국민불안처다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오는 게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어제 그 지진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기사 중에 하나 제목이 저 눈을 끄는 게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재난방송 불통, 카톡 먹통, 먹통이죠. 시민 분통. 예. 그러니까 재난이 터졌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안전처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문자 안 왔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사실 한 9분 가까이 된 것이고 궁금해서 방송을 틀면 재난방송사 국가재난방송사에서는 드라마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불안감이 굉장히 아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정말로 큰 일이 났었으면 정말 이제 이건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죠. 돌이킬 수 있는 엄청난 숙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앞으로의 과제 같아요. 내진 못하는 거 그리고 발송을 9분, 8분에 하지를 말하는 게 낫죠. 그런 발송을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앞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이런 재난이 났을 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 많은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좀 대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준다면 그러면 좀 나은데 그래도 발전이 없다 그러면 정말 비난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난 문자를 차라리 이걸 좀 어떻게 보내지 말든지 이게 사실은 폭염 같은 데는 있잖아요. 뭐 깜짝 놀래요. 소리 찡 나오면서 무슨 폭염 뭐 11시 뭐 폭염주의보 발령 뭐 노약자들은 집에 있어. 아니 집에 있고 싶어도 못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주 너무 친절하게 하는데 진짜 이럴 때는 이게 그 재난 문자가 폭염 때 왔잖아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어라라는 거였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에어컨 4시간만 틀면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두 개의 메시지를 합하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더위에 맞서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전에 유의하십시오라는 이제 문자를 그것도 운 좋은 사람들이 받았죠.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십시오가 되는 그 안전처에서 보낼 문자인지 어떻게 안전에 유의할지 행동 강령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박상희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저희가 대신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진이 발생할 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자, 근데 말이에요. 첫 번째, 지진이 일어나면 탁자 밑으로 들어가라.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저는 맞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콘크리트는 탁자 위에 들어가도 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진이 그게요. 약해서. 지금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에 제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안전 교육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 지진 체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똑같아요. 탁자 밑으로 들어가라고 시킵니다. 요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새 우리나라는 그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기준이죠. 예. 일본으로 봤을 때는 내진 설계가 잘 되기 때문에 건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탁자나 어떤 안전한 머리를 안 다칠 수 있는 그 도강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지자체마다도 많이 다를 뿐더러 새롭게 만드는 뭐 세종시나 이런 데가 돼 있지 안 돼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실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밖으로 대피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러고요. 대피할 때 너무 빨리 가기보다는 뭐 어떤 그 창문이라든지 이런 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히 공터로 가라. 이게 어쩌면 정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제 친구가 오늘 하나 팁을 주는데 이런 네.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지진이 났다라고 하면 철문으로 된 아파트나 이런 현관문을 열어놔야 된대요. 이게 찌그러지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서.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잘못된 지침을 줬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재난 상황에서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실험한 걸 봤어요.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밖으로 대피를 하는 게 아니고 다 전화기에 몰려들어서 119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 준 거잖아요. 일단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된 대피 요령이나 재난 방제 요령 이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 YTN 5종 세트라고 있습니다. YTN 5종 세트 중에 원포인트 생활 상식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게 일단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집에 문을 조금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흔들려서 문이 뒤틀려질 경우엔 나중에 문이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흔들림이 진동이 지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문을 조금 열어두라는 거예요.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문 안 열리면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조금 열어둔 상태에서 일단 떨어지는 물건을 피할 위치에 있다가 진동이 약간 멈출 때는 빨리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인데 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뭐 엘리베이터 뭐 저 타면 안 된다 이런 건 불나는 것도 상식 아니 불났을 때도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상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대피 요령은 아닌데 예. 기상청이 너무 호언장담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진 절대로 안 난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이제는 또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예.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늘 오는 비도 잘 못 맞추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그런데 이렇게 오는 지진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호언장담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차 타고 있으면 일단 차 정차하고 라디오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이 계속 흔들리고 예를 들면 다리 위에 있는데 그 차 세우는 것까지는 맞는데 거기서 막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이게 혹시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라디오를 들었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도 뭐 일본은 3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다 제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런 것을 최소한도 국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진 설계돼 있는 빌딩의 숫자도 상당히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라도 좀 긴급하게 발표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